사무실 청소비 5만 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자, 현금 지급했네요. 그러면 이거는 거래 결합 관계에서 일단은 청소비라는 비용이 발생을 하면서 현금 지급했으니까 현금이란 자산의 감소가 일어난 거래. 직원 결혼 축의금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복리후생비죠. 비용이 발생을 했고 계좌이체했으니까 자산이 감소했네요. 토지 5억 원을 현물 출자 받았다. 그럼 토지라는 자산이 증가를 하면서 현물 출자 받았으니까 자본금으로 증가가 됐겠죠. 얘 다르네요. 그럼 1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관리비 30만 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그럼 이쪽에 이제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고 이쪽에 이제 현금 지급이니까 이것도 똑같이 자산의 증가, 비용의 발생, 그 다음 자산 감소. 자, 두 번째. 다음 중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 중 목적 적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목적 적합성이란 모기의 적피적,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그리고 적시성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일단 답으로 보이는 건 검증 가능성, 이거 어디 있었어요? 신뢰성에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스파이가 있죠? 답은 2번이 되겠죠. 이렇게 문항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3번. 다음 자료에 의한 단기말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단 기계장치는 정률법으로 상각한다. 정률법이니까 상각률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될 테고요. 지금 보니까 기계장치의 취득원가가 1,500만 원이고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 6765000.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의 5%에 내용연소 5년, 상각률 0.4501 이렇게 적혀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정률법 계산 방법을 잠깐만 생각해 볼까요? 미상각 잔액 곱하기 정률이었죠. 그죠? 그러면 일단은 취득원가가 1,500만 원이고 정기말에 상각된 거를 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미상각 잔액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얘를 먼저 빼요. 1,500에 빼기 6765000을 빼면 값이 뭔가 나오죠. 이 금액을 정률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0.451을 해주면 3713985 답 어디 있어요? 3번이 되겠네요. 정률법은 미상각 잔액 곱하기 정률이죠. 따라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것이 아직 상각되지 않은 잔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상각 잔액을 그렇게 구하고 거기다 정률을 하면 돼요. 잔존가치를 따지는 건 정액법이잖아요. 내용연수도. 그러니까 이것들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아래의 계정 과목을 유동성 배열법으로 나열한 경우 배열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일단 제일 빨리 현금화되는 게 뭐예요? 네, 상품. 유동성 배열법으로 나열했다는데 일단 상품이 있고요. 그 다음 선급금도 마찬가지네요. 그쵸? 약간 빚값이 까죠. 얘나 쟤나. 그럼 선급금 상품 이 두 가지가 앞쪽으로 나와 있는 거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임차 보증금은 어때요? 요것도 보면은 임차 보증금도 임차를 보통 한 2년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건설 중인 자산. 요즘 건설 중인 자산 같은 경우 건물이 되면은 바로 처리가 되는 거니까 유동성 배열법으로 따져보면은 일단 4번이 맞는 답으로 보여요. 계정으로 이제 따져볼게요. 선급금은 어떤 계정에 해당이 되죠? 선급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보면은 유동성 배열법으로 따질 때 재고자산, 당좌자산 이런 걸로 생각을 했을 때 당좌자산이 먼저고 그 다음 재고자산이잖아요. 그럼 선급금을 따져본다면 당좌자산 쪽에 해당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가 재고자산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유동자산, 투자 유동, 유동이 아니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그죠?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은 일단은 유형 자산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임차 보증금은 어디예요? 기타 비유동 자산이죠. 따라서 그렇게 계열 순서를 배열해 보면 답은 4번이 됩니다.
따로 적어볼까요? 여기? 그러니까 당좌자산 다음에 재고자산, 투자자산, 그 다음에 유형자산, 그 다음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 이런 순서예요.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런 순서로 배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당좌자산, 얘가 재고자산, 얘가 유형자산, 얘가 기타 비유동자산. 따라서 답은 4번. 이해되셨죠? 자, 5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설계와 관련해서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설계를 해야지 유형자산을 쓰죠. 그러니까 취득원가 구성자산 맞죠? 자동차세, 재산세 등 유지와 관련된 거면 취득원가가 아니에요. 살 때 들어가야 돼요. 유지는 상관없어요. 따라서 항목이 아닌 건 2번이 돼야죠. 취득과 발생하여 관련된 운송비, 이거 취득원가에 가산되고요. 그리고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 들어가는 원가라고 한다면 취득원가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6번 보죠.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형자산 형태가 없어요. 근데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것을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무형자산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자산의 차감적 계정을 사용한다. 일단 그거는 아니고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일단 무형자산 생각할 때 반드시란 얘기가 좀 수상쩍지 않던가요? 그죠? 얘는요, 무형자산은 해당 자산에서 그냥 직접 차감이 돼요. 그냥 직접 차감이 된다. 이렇게로 바꿔주시면 돼요. 차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직접 차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3번. 무형자산의 소비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을 때는 정액법으로 생각하는 거 맞고요. 무형자산은 잔존 가치는 원칙적으로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7번. 주 상록전자의 상장 주식 10주를 한 주당 5,600원에 56만 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거래 수수료 56,000원을 포함해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해당 주식을 단기 매매 차익으로 목적으로 보유를 할 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할 때 발생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이라는 건데요. 자, 일단 여기서 맞는 거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은 일단은 맞을 거예요. 그쵸? 근데 아닌 걸 찾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서는 거래 수수료가 들어갔으니까 수수료 비용도 나왔고요. 보통예금도 지급을 했으니까 답은 2번 만기 보유 증권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쓰여진 계정 과목이 아닌 걸 찾아라 라는 문제였으니까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8번. 다음의 자본 항목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주식 발행 초과금. 얘네 뭐예요? 자본 잉여금 쪽이죠. 근데 자기주식은 자본 조정이죠. 따라서 답은 1번. 자, 9번. 다음 중 원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가 발생 형태에 따라서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눌 수가 있다. 맞죠? 추적에 따라서 직접 추적되면 직접비 아니면 간접비. 맞죠? 자, 재료비, 노무비는 뭐예요? 기초원가. 가공원가는 뭐예요? 노무비, 가공비. 그러니까 노무비, 경비는 가공원가고 재료비, 노무비는 기초원가예요. 가공원가가 아니라 기초원가로 바꿔주세요. 가공원가는 노무비 플러스 경비예요. 기초원가가 재료비 플러스 노무비예요. 자, 그 다음 10번. 다음 보조부문의 제조간접비 배부 방법 중 계산 방법이 가장 단순한 방법과 배부 금액의 정확도가 높은 방법. 단순한 거 직접 배분법, 정확한 거 상호 배부법. 답은 4번이네요. 딱 보면 나오는 문제죠. 자, 11번.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개별원가 계산은 주문 생산 형태에 적합하다. 네, 주문 생산에 적합하죠. 개별원가 계산은 제품의 소품종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 자, 대량 생산하는 거는요, 개별원가가 아니라 종합원가 계산을 해야 돼요. 옳지 않은 거 2번이죠? 개별 작업별로 분류해서 집계하는 거 맞고요. 제조 간접비 제품별 직접 추적이 불가능한 거 맞으니까 옳지 않은 거는 답은 2번. 자, 12번. 공송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비정상 공송품에 투입된 제조원가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맞죠? 제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공소는 제조원가에 포함시킨다. 맞죠? 공손품이라도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하면 정상품이 될 수 있다? 자, 공손품은 불합격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작업을 하더라도 정상품이 되긴 좀 힘들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에요. 제조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였다면 방시할 수 있는 공손을 비정상 공손이라고 한다. 네, 그죠? 13번.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금계산서 월별로 합계해서 발급할 수 있었죠. 영세율 거래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돼요.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자, 누가 발급을 해요? 수입하는 사람이 발급하는 게 아니라 세관장이 발급을 해줘야죠. 따라서 옳지 않은 거는 3번이 되겠죠. 발급을 받는 쪽이잖아요, 얘는. 그죠?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었다면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14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계산 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자, 공급가액에 포함이 되는 걸 따져봐라 라는 문제인데 애누리, 환입, 할인 이런 거는 공급가에서 빼는 거죠. 그죠? 또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이 된 재화의 가액 같은 경우도 빼주게 되겠죠. 연체이자도 빼게 돼요. 근데 장기 할부 판매에 대한 이자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문제는 1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애누리, 환입, 할인, 그리고 파손된 재화의 가액, 그리고 계약에 따라서 대가를 지급할 때 지연에 따른 이자에 대한 연체 이자 있죠. 연체 이자에 대한 거, 그리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되지 않은 국고 보조금, 공공 보조금 이런 것들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들이에요. 자, 15번.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은? 자기 사업에 대해서 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자, 여기서 이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따져보아라 라는 건데요. 자기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입을 한 그런 재화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가 되는 매입세액이 되겠죠? 이거 우리 세금 계산서 할 때 많이 써봤잖아요. 작성하기도. 왜 우리 사업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원재료를 사왔다든지, 그죠? 그때 재화를 사올 때 부가가치세액 당연히 공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업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 불공제가 맞지만 얘는 자기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거니까 공제되는 거 맞아요. 말이 헷갈리게 적혀져 있어서 아마 찾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불공제 사항인 거 너무 다 알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론 문제들을 쭉 진행을 했고요. 네.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가 네, 불공제예요. 아, 왜냐면 저희가 면세 사업자인데 일단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래 부가가치세 사업자면은 매출에 부가세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가세 매출에서 그 매입할 때 그 부가세를 차감해서 나머지를 이제 세금으로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면세는 그 매출에 부가세가 붙지를 않아요. 매입할 때는 매입세액이 있는데 매출할 때는 세금이 붙지를 않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런 경우는 그 매입세액을 환급할 수가 없는 거죠. 즉 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